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음성도 이제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3단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그 중에서도 화학 결합의 전기적 성질, 그 다음에 이온 결합 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교재 4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에 적어볼게요. 일렉트론 네가티비리티라고 돼 있는데요. 네가티비티. 자,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전기 음성도라고 적겠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본문을 읽어가면서 할게요.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것은 공유 결합 물질에서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한대요. 자, 여기 다시 적어볼게요.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자, 플로오린을 자 몇으로 기준하냐면 4.0으로 기준함. 자, 이렇게 한번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상대적인 수치 하면 기억나셔야 되는 게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원자량이 좀 기억에 남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량을 현재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00이라는 기준으로 정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윗접시 저울, 즉 양팔 저울을 통해서 다른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나 질소 원자의 원자량을 알아냈어요. 상대적으로 알아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로오린이라는 이 친구의 전기 음성도 수치를 4.0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린과 다른 원자의 전기 음성도 수치를 비교해서 그 다른 원자의 전기 음성도 수치를 알아내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구해내는 겁니다.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얘기해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A라는 원자가 있고, 자, A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전자를 공유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A가 분명히 중앙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여기도 원자 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자 핵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전자를 서로 끌어당기겠죠? 근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은 원자이기 때문에, 즉 같은 원자 핵이고 끌어당기는 힘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자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죠. 딱 정중앙에 위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A라는 원자가 있고 B라는 원자가 있는데, 이때 A의 원자 핵하고 B 원자 핵을 비교했을 때 B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더 많겠죠. 그럼 이렇게 전자를 좀 서로 공유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전자쌍이 아무래도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은 쪽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A하고 B의 어떤 정중앙에 위치하기보다는 약간 B 쪽으로 전자쌍이 조금 더 치우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사실은 굉장히 정성적인 설명이에요. 그냥 조금 B 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내지는 그냥 치우침이, 여기 A하고 A를 보게 되면 치우침이 없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정성적인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플로린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4.0이라는 수치를 좀 정함으로 인해서 이걸 통해서 너는 몇, 이 원소는 전기음성도 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히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B가 있는데 B의 수치가 뭐 3.5야. A의 수치가 2.1이야. 그러면 오케이. B가 A보다 1.4만큼 전기 음성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전기 음성도를 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다 구해놨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일단 전기 음성도의 기본적인 뭘 알아야 돼요? 주기성을 당연히 이해한 바탕에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가로 안에 채울 거거든요. 그렇죠. 전기 음성도 수치를 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를 좀 풀어내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음성도, 주기성 기억나십니까? 이온화 에너지랑 주기성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 여기 가운데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주기율표에서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되더라, 여러분들?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정도도 강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음성도는 커질 것이고요. 자, 반면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전기 음성도가 작아질 것이다. 왜 그러냐? 바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원자과 전자가 점점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원자 핵이 원자과 전자에 영향을 끼치는 힘의 정도도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주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효 핵전하의 크기 변화가 중요한 거고,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수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준값을 보시게 되면 4.0이라고 돼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기 음성도 이 주기성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누가 가장 오른쪽 위에 있습니까? 플루오린이 있잖아요. 아하,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끝판왕이다. 제일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갈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왼쪽으로 갈 건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 음성도 수치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바에 의하면, 자, 이거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4.0에서 0.5씩 감소한다고 해요. 3.0, 여기는 2.5, 2.0, 베릴륨은 1.5, 리튬은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전기 음성도 수치가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작아질 때는 수치가 0.1만큼 작아집니다. 0.9.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갈 때는 전기 음성도 수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0.5씩 증가하면 참 좋겠는데 0.5씩 증가하진 않고요. 자, 여기서 0.3씩 1.2, 1.5, 1.8, 2.1 여기까지는 0.3씩 증가하다가 여기 나와 있는 S랑 CL 여기는 조금 불규칙적이에요. 여기는 0.4 증가하고 여기는 0.5만큼 증가해서 3.0이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S의 이 황인 2.5랑 염소인 3.0 어떻게 외웠냐면은 여기를 외웠어요. 탄소가 3.5에서 2.5로 1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1씩 떨어진다. 이렇게 선생님은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기 음성도 수치, 여기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수소는 2.1이라고 하는 전기 음성도 수치를 갖고 이거 많이 활용하니까 꼭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음성도의 주기성과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부를 했고요. 아래에 있는 염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몇 주기 원소로 나왔냐면 2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망설이지 말고 쭉 써봐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A에서 E의 전기 음성도와 바닥상태 원자 홀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바닥상태 원자 홀전자수는 바로 툭 치면 툭 하고 나와야 돼요. 1012, 3210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써봅시다. 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나오고요. 홀전자수는
1012 3210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까봐 다시 얘기해주면, 자, 리튬은 3번이죠. 1s2, 2s1. 자, 호전자수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베릴륨은 2s2니까 호전자수 하나도 없고, 붕소는 2p1이니까 호전자수 하나 있고요. 둘, 셋 갔다가 여기서부터는 p 오비탈에 전자 4개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전자수가 하나씩 줄어들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자, 전기 음성도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A, B, C, D, E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전기 음성도 주기성에 의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 E를 보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전기 음성도 숫자가 커지니까 이거 그대로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겠구나. A에서 E로 갈수록 원자 번호는 증가하고 있겠구나.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는 찾아주면 돼요. 바로. 일단 호전자수가 3인 게 찾아볼까요? 요 놈이네요. 질소잖아요. 질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전자수가 2개인 걸 찾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이 있는데,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전기음성 수치가 질소보다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보다 큰 거 중에 호전자수가 2개 있는 거니까 여기는 산소, 그 다음에 누구? 탄소. 그 다음에 탄소보다 아래에 있는 요 3개가 여기 있는 호전자수가 하나고 0개인 거겠죠? 왜냐면 전기음성도 우리는 지금 주기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B보다는 C가, C보다는 D가, D보다는 E가 원자 번호가 큰 거니까요. 그런데 봤더니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 수치가 작으면서 호전자수가 0개인 거, 얘밖에 없고, 그럼 베릴륨보다 작은 건 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볼게요. 금속 원소는 2가지이다.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금속 원소는 2가지 맞죠?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B가 A보다 크다. 그렇죠. 베릴륨이 뉴턴보다 유핵전화가 크잖아요. 그 다음, 바닥 상태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 자, 요거 표현이 많다 그랬죠? 뭐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의 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부교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말을 조금씩만 바꿔서 조금씩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D가 누구예요? D가 7번 질소네요. 그 다음에 E가 누굽니까? 8번 산소네요. 1s2, 질소는 2s2, EP3가 되겠고, 자, 산소는 1s2, 2s2, EP4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자, 여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p 오비탈 3개 있죠. 색깔 바꿔볼게요. 자, 여기 3개 있고요. 여기 s오비탈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도 s오비탈 하나. 그러니까 총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자, 5개 들어있네요. 현재.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현재 p 오비탈 3개, 전자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역시 3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고로 5개. 같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D와 E가 같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단원 전기 운송도를 이렇게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3단원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 핵심 키워드로 미리 보기. 자, 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3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이온 결합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일단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학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 자, 분자의 세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2개의 파트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화학 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온 결합이라든지 뭐 공유 결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 결합 요 부분을 공부를 할 때
가장 처음에 이온결합부터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공부할 거냐면 공유결합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금속이 하고 있는 결합,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요 공유결합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극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바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할 때 이 전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무극성이라는 건 플러스 전하랑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아니한 공유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전기 음성들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기 음성도.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무극성 공유결합의 경우에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F2라고 하는 플루오린 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보게 되면은, 자, 뭐 나중에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이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플루오린과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 수치는 각각 4.0으로서 수치가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자쌍의 치우침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HF라는 거의 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H와 F 사이에 역시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F의 전기 음성도는 4.0, H의 전기 음성도는 2.1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쌍이 아무래도 플루오린 쪽으로 좀 치우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원래 HF라는 것 자체는, 즉 이 HF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 전하가 없기 때문에 중성이에요. 이 분자 자체는. 그런데 좀 분자를 내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쌍이 아무래도 플루오린 쪽에 좀 더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델타라고 하는데, H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델타가 부분적으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인 플러스, F는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 물론 이 둘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정기적인 중성이지만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H랑 F라는 위치를 살펴봤을 때 H는 부분 플러스를, F는 부분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쌍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NaCl.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잖아요. 염화나트륨. 근데 이제 염소가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의 수치가 여러분 몇이냐면은, 여기에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해서 요거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자, NaCl이 있는데, 이때 이 Na와 Cl에서, 자, Cl의 전기 음성도 수치는 3.5고요.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전기 음성도의 수치는 혹시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앞장에 딱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0.9였어요. 0.9. 그럼 보세요. 여기는 전기 음성 차이가 없고요. 여기는 전기 음성 추이가 그 차이가 한 1.9 정도.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기 음수 수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첫 출발선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나트륨과 Cl이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지라도, 지금 보면 나트륨과 Cl 사이에 힘겨루기를 하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Cl이 나트륨보다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우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걸 전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염소가 전자를 다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고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게 되니까, 자, 요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결합이 되는 겁니까?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무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을 전기 음성도의 차이로 한 Q에 설명할 수 있다. 즉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 차이가 없고 극성 공유결합은 조금 있고 이온 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큰 그러한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으로 봤을 때 100% 완전한 공유결합이라는 건 없고요. 반대로 100% 완전한 이온결합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물질이든 간에 공유적인 성질, 이온적인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aCl, 자 여기 오른쪽 위에 이 NaCl을 딱 보셔도 자 우리가 편의상 이 친구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부르지만 이 친구도 분명히 어떤 공유결합적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화학원은 여러분들 화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져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역시 여기 나와 있는 HF도 그다음에 여기 F2도 다 이러한 만약에 공유결합이라고 우리가 불렀다면 얘네들도 분명히 어떤 이온적인 이온결합적인 어떤 성질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100% 공유결합, 100%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없고 다만 그냥 공유결합 성질을 그리고 이온결합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만약에 공유결합적인 성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걔를 공유결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온결합적인 성질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걔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속결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것은 중요한 거는 자유전자라는 존재예요.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이 한 원자핵에 속박돼서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핵에도 갔다가 저 원자핵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원자핵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속 내에서.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금속의 성질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금속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자유전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이 공유결합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결합 물질 우리 이거 공유결합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분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유결합 물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자는 겁니다. 즉 분자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자는 거야. 분자의 세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은 뭘 공부하냐면 그러면 이 분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 점식과 자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이런 걸 접하게 될 거예요.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어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죠. CH4로 이루어진 물질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그런데 이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를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루이스는 여러분들 미국의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안한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쌍을 이런 식으로 선으로 다시 표현해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뭐라 부르냐?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H2O죠. 그래서 얘네들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O하고 H 사이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전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전자들은 O하고 H 사이에 전자를 현재 공유한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 전자쌍 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전자 여기 있는 이 전자 쌍들은 어때요?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 게 없고 산소에만 속해 있죠. 자 이런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를 하지 않은 전자 쌍이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을 안 했었잖아요. 자, 루이스 구조식의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보통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 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좀 글씨를 크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면은 너무 작을까봐 3학년들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조금 크게 쓰고 있어요. 자, 이거 화면을 조금만 내릴게요. 그럼 이거 기존에 있던 내용이 좀 지워지긴 하지만. 자, 계속 이어서 필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하냐면, 자, 분자의 표현 방법을 공부를 했다면, 이제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통 이 분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는 루이스 구조식을 많이 활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메테인인데요. 자, 우리 이 분자, 여기 지금 선생님 표현한 이 방법에 의하면, 자, 메테인에 있는 이 C하고 H하고 요 결합각 보이죠? 자, 요 결합각이 몇 도처럼 보여요? 90도처럼 보이죠? 그러면 실제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메테인이라는 것이 실제 요러한 형태로 평면에서 각각 9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이걸 결합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의 결합각이 90도인 분자냐? 띵!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이스 여기 보면 적어볼게요. 루이스 구조식인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자 루이스 구조식인데 이 루이스 구조식은 실제 이 분자의 어떤 결합각을 고려한 구조를 표현할 뭐라 그럴까요? 의무가 없다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분자의 어떤 결합각을 생각한 구조를 고려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의 경우에 실제 결합각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자,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 이때 이 각도는 자, 109.5도고요. 이게 지금 흡사 어떤 모양이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H만 점을 한번 이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어 보면은 마치 뭐인 것 같아요? 정사면체의 모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메테인의 구조는 정사면체형의 이제 정가운데 탄소가 있고 그 정사면체의 각 꼭지점에 이제 수소 원자가 위치해 있는 결합각도는 109.5도인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자의 구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분자의 구조를 공부한다는 것은 중간에 이 분자의 뭘 고려를 한다는 겁니까?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합각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분자의 결합각을 알면 실제 분자의 구조를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분자의 결합각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걸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 분자의 결합각을 알아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 분자의 구조 단원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 결합각을 알아내는 이론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CH4의 이 그림이 실제 결합각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할지라도 자 요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근데 별건 아니에요. 이미 말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쌍이 있을 텐데 전자쌍 사이끼리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자,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서로 같이 붙어 있으려고 할까요? 떨어지려고 할까요? 최대한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분자의 구조를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정말 맛보기만 해보면, 자, 중심 원자가 있어요.
근데 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서로가 어떻게 한다? 서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 원자를 가운데 두고서 여기 있는 전자쌍과 여기 있는 전자쌍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는 베스트 자리는 무엇이냐? 그렇죠. 베스트는 바로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 중심 원자를 사이에 두고 전자쌍이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경우에, 즉 결합 각도가 몇 도일 때 180도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반발력을 적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합각을 알 수 있게 되고, 결합각을 안다는 것은 실제 분자의 구조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여기서 두 가지, 하나는 극성 분자라는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무극성 분자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될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극,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극성 분자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그러한 분자, 무극성 분자는 그렇지 않은 분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분자의 극성은 뭐 다음에 공부하는 거예요? 분자의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공부한다는 것은 이 뭔가 이 분자의 구조가 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자, 우리가 공부하는 CO2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CO2. 자, CO2라는 거에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CO2가 만약이에요, 요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분자의 극성이 달라지게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것들이 다 전자쌍인데, 이 산소는 전기음순도 3.5고요. 탄소는 2.5, 여기 3.5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다 3.5고 얘는 2.5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3.5니까 당연히 3.5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칠 것이고, 여기도 3.5 쪽으로 치우칠 것이고, 여기는 전자쌍도 이쪽으로 치우칠 것이고 이쪽으로 치우칠 거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보시면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자, 방향이 다른데 크기가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서로 상쇄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전자쌍이 치우침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줄다리기를 할 때요, 가운데 끈을 매다 여기서 동시에 같은 힘으로 끌어당기면 끈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자쌍 치우침이 생기지가 않아요.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러한 형태의 오른쪽을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자, 힘을 합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위쪽으로 전자쌍이 아무래도 치우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얘는 부분적인 음전화, 부분적인 양전화를 떼어서, 자, 이 경우에는 극성 분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분자의 구조가 이 분자의 극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극성은 분자의 구조를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3단원 화학 결합을 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맛보기만, 3단원의 화학 결합과 분자 해석이 맛보기만 하는 상황이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